추위 잘 버티고 계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1, 2월 이 혹한을 견디는 것에 더해 연말정산까지 잘 처리하면 3월 말쯤 통장에 따뜻한 기록이 하나 뜰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입금되는 거죠. 매년 더 간편해지고 있다는 연말정산. 그런데 그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추위만큼이나 꽤 만만치 않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비가 제때 확정되지 않아서 근로자들을 번거롭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맹추위만큼이나 생활 속에서 시민들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게 또 아파트 관리비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경기도가 빅데이터로 잡아낸 관리비 거품 소식인데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한전, 상수도 사업소 등 42개 관련 기관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부천 원미구였습니다. 반면 관리비가 제일 싼 곳은요, 경기도 가평군이었네요. 특히 경기도는 관리비가 높은 지역 아파트 중에서 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34개월 동안 9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싼 지역보다는 가구당 월 11,000원씩을 더 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얼른 날씨가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유리스믹스의 스위트 드림스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분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1,900만 임금 근로자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의료비 항목 때문에 잡음이 일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연말정산 잘 하고 계신가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함께 오늘 연말정산 이야기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납세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거 지난주에 어떤 겁니까? 원래 15일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되고, 예. 우리가 병원에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금요일까지인데 하루 연장돼서 토요일로 우리가 날짜가 변경되는 바람에 금요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분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그 의료비 관련한 그 내역을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병원들이. 근데 이것이 한 번 더 좀 번복이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그냥 8,000군데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많은 그 병원들이 의료비를 한꺼번에 제출한 게 아니고 이렇게 두 번에 낮추어서 나누어서 제출하는 바람에 이런 큰 혼선이 이제 빚어지게 됐고, 그 숫자도 한 8,000군데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예. 업데이트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국세청이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자료 좀 잘못됐다 싶으면은 신고가 들어와서 그 의료기관이 다시 국세청에다가 자료를 보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8,000곳이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신고된 거가 8,000군데 이상인지, 병원이 원래 이제 우리가 작년도까지 치료한 거를 7월 초에 제출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지연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김선택 회장님 그 전화를 어디서 걸고 계신가요? 그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예, 사무실입니다. 예.
저희 제작진이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할 테니까요. 잠시만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함께 연말정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지난 주말에 좀 의료비 확정이 지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얘기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그 연말정산 시작 후에 8,000곳 이상이 다시 그 신고가 접수가 됐던 것들, 이런 내용들이 좀 혼선의 배경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택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예, 아주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네요. 잘 들립니다. 자, 그 의료비 확정 전에 그렇다면은 공제 신청 자료를 직장에 이제 이미 낸 납세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다시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이미 제출한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하시고 예. 틀린 경우에는 직장에 이제 다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번거롭습니다. 예. 그 의료비 중에서 실비보험 보상액 같은 거는 제외해야 합니까? 국세청 유권에서상 제외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국세청의 이제 편리한 연말 정산에서 그 제외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아주 그 실비보험으로 이제 의료비를 이렇게 지출한 경우에는 편리한 연말 정산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더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좀 어렵게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홈택스 그 인터넷 같은 것들 접근해서 이 연말정산 자료를 산출하고 이런 작업들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이제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예.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제 공제 신고서를 회사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의료비를 선택해서 실비보험을 받은 거를 제외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제외하는 절차가 거의 좀 힘들게 돼 있기 때문에 예. 편리한 연말정산이 올해 첫해에 이제 시행되고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데 이게 별로 편리하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부 근로자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리한 연말정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이게 그럼 어떤 겁니까? 뭐가 편리하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우리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수기로 우리 공제 신고서라는 것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그것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 납세연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사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올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소득공제 내용을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종이로 제출했던 거를 예. 올해는 전산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연말정산 신고 관련해서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이번에 좀 이 편리한 연말정산이 결코 편리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올해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시는 근로소득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 작년까지는 회사에서 한 번 더 소득공제 내용을 맞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예. 올해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당공제라든지 자기가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예.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전에는 그 홈택스에서 그 근로자들이 알아서 종이로 출력을 한 자료를 회사에다 제출하면은 그렇게 2번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전산으로 일원화되면서 책임이 또 근로자에게 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편리하지만은 근로소득자가 많은 책임을 지게 됐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계에서는 소득공제 내용을 본인이 직접 많이 공부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료비 아까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의료비 말고 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이제 부모님에 관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시골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정보 동의 신청을 해야만이 거기서 그렇죠. 자료가 뜹니다. 예. 예, 그렇지. 그 연로하신 부모님은 핸드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정보 동의 신청을 안 하는 근로소득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이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아야 되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절차적으로 간소화 시스템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공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제 정보 동의 신청을 하시면은 소급해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다음이라도 꼭 환급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근로소득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네네. 가족 중에 이제 암이라든지 난치성 질환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은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법상 그 암 환자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그 장애인으로 분류된다는 거, 그래서 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시골에 거주하는 노부모님이 피부양자일 경우에 이럴 경우 좀 정보 제공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를 그 노부모들께서 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골에 것들. 한번 방문할 때 예. 그 서면으로 부모님한테 동의 신청서를 받으셔서 세무서에 제출을 하거나 국세 홈택스에 등록하게 되면은 예. 이번 연말정산제 못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 납세연명에서도 그런 도와주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언제라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이라도 환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장님 그 국세청 콜센터 같은 데서 좀 친절하게 잘 안내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납세연명이 한 이틀 정도 지난주에 계속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전화 통화를 성공할 확률이 거의 30% 미만입니다. 지금 전화가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엄청난 전화가 콜센터로 가고 있는데 예. 그쪽에서 지금 전화가 거의 불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납세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예. 궁금하면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십니다. 그런 분도 우리 한국납세연맹에서는 전화로는 상담이 안 되는데 온라인으로는 세무상담 코너에 글을 남겨주면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성공 확률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국세청 콜센터는 연결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자 이런 가운데 좀 아주 소규모인 업체 같은 경우들은 직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회사도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제 대부분이 이게 사회 초년생들 지금 같은 경우에 미혼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혼 근로자들이 꼭 챙겨야 될 거는 이제 시골에 이제 부모님이 계실 때 예. 기본공제 나이인 만 60세가 안 되더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월급비는 공제됩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동생하고 같이 거주하다가 처음으로 직장을 잡아서 서울로 오는 경우 예. 동생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을 대주면은 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도 일시택으로 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회 초년생들은 이 연말정산 자체가 처음일 경우에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 때 소득세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1년에 내가 번 세금 소득 중에서 그렇죠. 효과가 이제 세금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확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우리가 세금에 관한 지식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년 초년생 같은 경우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시간을 내서 연말정산이 뭔지 그리고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국세청 홈택스나 그리고 한국납세연맹 홈페이지에 들려서 예.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긴 시간을 볼 때 인생을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납세자의 권리다 이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이재동입니다. 택시한 지 10년 됐어요. 해외에서 무역 좀 하다가요. 필리핀 쪽에서 한 4년 반 정도 있다가 일이 안 돼가지고 국내에 돌아보니까 택시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직 1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한 것이 벌써 10년 됐네요.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 고맙다고 고생하신다고 이런 말을 할 때
참 보람을 느끼는데요. 취객들이 똑바로 가고 있는데도 잘못 가고 있다고 느닷없이 욕하고 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주무시다가 깨웠을 때 그럼 깨우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금이 더 나왔다고 돌아왔다고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새벽 2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입금을 못할 정도로 손님이 안 타주시네요. 전년도 연말에도 손님이 없고 새해가 돼도 운수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다른 때보다 지금 아주 힘듭니다. 도로 이렇게 다니면서요. 손님들이 이렇게 길 옆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나 아니면 느닷없이 끼어드는 차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혼잡하기는 서부간선도로하고 동부간선도로가 가장 혼잡하지요. 낮 시간대도 잠시 한두 시간 말고는 거의 혼잡한 편입니다. 아직도 10년을 했는데도 적응이 안 돼서 밥만 먹으면 그냥 잠을 자게 되고요. 제 건강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자, 10년차 택시기사 이재동 기사님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참 무엇보다 저는 그 승객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고맙다라는 그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다고 말씀해 주신 거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 버스든 택시든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참 운전의 고단함과 그 삶 속의 치열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그런 보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난주와 오늘까지 또 눈이 많이 온 지역이 있어서 그 택시 승객들 많지가 않아 고생이 많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재동님, 날씨 얼른 풀려서 또 많은 승객분들의 발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요. 그 도로 위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단상들, 희로애락들 있으시잖아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에 함께 공유하시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참여 방법은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이 있거든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1부 끝곡으로요. 체드와 제레미의 레몬트리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만점 전문가도, 능력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은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자, 서울과 경기도권 식수원을 담당하고 있는 팔당 상수원 연결해 봅니다. 최영남 팔당 상수원 관리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팔당호. 최근에 좀 기상 변화도 잦고 강수량 변화도 좀 예년 같지 않아서 수질 관리 여건이 좀 어렵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구는 온난화로 인한 기상 변화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가뭄과 홍수를 겪고 있어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도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중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주로 팔당호에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소양강과 충주댐이 지난해 한때 20%의 저수위에 머무르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예. 예, 이로 인해서 하천 유지 용수 부족으로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오랜 기간 가뭄으로 일조량이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수질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강추위가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위로 인해서 상수원 관리에 문제는 없었나요? 예,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예. 지난해에 비해서 얼음이 어는 시기가 좀 늦게 얼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팔당호의 수질이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될 상황인가요? 예, 팔당호는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하수처 시설의 확충과 운영, 하수광고 정비, 가축 분뇨 및 오수 배출 시설 등 오염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팔당호 주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24시간 하고 있고요. 예. 호수 내 쓰레기의 적기 수거 등을 통해서 수질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팔당호 수질은 현재 BOD로 좋은 물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물 기준을 잘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낙동강이나 이런 지역 하천을 보면은 녹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흐르지 예. 않는 저류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팔당호는 괜찮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녹조는 체류 시간과 일조량, 수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팔당호는 수온이 가장 높은 8, 9월경에 주의보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다만 지난 2년과 같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게 되면 팔당 위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양이 줄어들게 되고 팔당호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는 수온이 높아질 경우 녹조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녹조 사례가 있었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 예, 지난해에도 한 43일간 8, 9월에 걸쳐서 녹조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식수로 활용할 때 문제는 없습니까? 예, 녹조라는 것은 여름과 가을철 사이에 우점종을 정하는 남조류에서 호수의 물빛이 진한 녹색을 띠는 현상인데요. 예.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독소 물질은 정수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인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다만 심할 경우에 마실 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 과정에서 활성산, 고도 처리 등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상송으로 이용되지 않는 일반 하천이나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녹조가 심할 경우에는 수영이나 어로행위 등 물과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관리 잘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팔당호 상류 지역의 오염물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통해서 각종 오염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팔당호 주변의 도로의 58.4km 구간에 대해서는 유류 유독물질 운반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또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주기적인 방제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고 발생 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고속 방제선을 도입하고 방제 장비를 팔당호 주변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또한 녹조 발생에 대비해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과 대책협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류에 있는 댐과 연계해서 유입량의 조절과 갈수기 장마기에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 행위가 없도록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장마철 팔당호에 유입되는 쓰레기와
호소 바닥에 쌓인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노면 청소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의 비조물 오염을 제거하는 등 아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남 팔당상수원 관리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병진 네. 아나운서 早上好. 하오 좋습니다. 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은 부모님께 전화 자주 드리세요? 네, 저는 거의 매일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여쭤봐요. 아이고 효녀네요. 네, 효녀입니다. 아, 참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네. 너는 언제쯤 전화하냐? 살아는 있냐? 가끔 이렇게 문자 나오시는데요. 네, 소식을 좀 자주 전해주세요.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중국어로 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이 내용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아빠, 엄마라는 표현부터 배워볼게요. 네. 우리가 아빠라는 표현은요, 중국어로 빠바. 빠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게 빠바. 빠바. 라고 해요. 어. 네, 아빠 할 때 그 빠자를 떠올리시면서 네. 빠바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영어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국어도 비슷하네요. 맞아요. 빠바. 네, 빠바. 그다음에 엄마는 엄마 할 때 마자를 살려서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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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하셨어요. 오. 요거를 또 그냥 가볍게 아주 짧게 부르는 호칭은요. 그냥 네. 빠. 빠. 마. 마. 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빠바. 네. 마마. 그렇죠. 빠바. 빠바. 마마. 마마. 줄여서는 빠. 빠. 마. 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 약간 그 성조가 다르네요. 네. 쭉쭉 떨어지는 느낌이 빠. 빠바. 엄마는 마마. 마마. 그러면 좀 높여서 부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아빠를 부친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아버지를 후친이라고 하는데요. 자, 후는 F 발음. 후친. 후친. 한 번 더. 후친. 후친. 네, 한자 부친을 그대로 후친이라고 합니다. 쉽네요. 쉽죠?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모친을요. 네. 무친. 모친. 한 번 더. 무친. 모친. 네, 이게 바로 어머니죠. 아, 그러니까 뭐 친근하게 그냥 전화하고 이럴 때 중국인들은 마,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빠 마, 네, 이렇게 빠. 부르겠네요. 네네네.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63226번님. 아빠, 엄마. 이 말은 만국 공통 같아요. 파파, 마마. 이렇게 영어에서 표현하듯 들리기도 하고 참 비슷합니다. 어느덧 월요일이네요. 오늘도 스토건투데이와 함께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죠. 빠바, 마마. 참 오늘 또 중요한 단어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 중국어 샵 0945번으로 여러분 의견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누구든지 다 참여 가능하신데요. 특히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 즐겨 들으시잖아요. 버스, 택시, 뭐 화물 운송기사분들, 운수업 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승용차 몰고 다니는 일반 시민들도 정말 많고요. 2016년 운수대통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의 희로애락, 운전하면서 들었던 단상들 샵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 기자들과 살펴보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연결해봅니다. 인천 쪽 출입처에 나가 있는 기자,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목동훈입니다. 예. 자, 인천 소식 중에서는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검단 신도시의 스마트 시티 조성하는 게, 합의 각서가 체결이 됐다고 들었어요. 사업비가 4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슈라톤 인천호텔에서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예. 지난해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7개월 만의 일인데요. 양측은 이번 합의각서에서 검단 스마트시티 개발 지역과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네. 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검단 신도시 1단계 구역 313만 제곱미터, 예. 3단계 구역 157만 제곱미터 등 총 470만 제곱미터입니다. 스마트시티사는 이르면 다음 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인데요. 검단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콘텐츠, 금융, 교육 분야 글로벌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가족이 가능한 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예. 사업 초기 자본은 스마트시티사가 투자에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두바이 정부 산하 금융계열사와 중동 국부펀드 등도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 4일과 11일에 좀 다뤘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다룰 때는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 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저희가 그 흐름을 읽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좀 뭔가 다시 합의에 이르렀다. 잘 된 것 같은데 그간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3월 두바이를 방문해 투자 의향서를 받고 그해 6월 인천시청에서 두바이 측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후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사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고자 계속 협의해왔는데요. 토지 가격, 사업 방식 등에 있어서 의견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토지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스마트시티사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요. 일단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사는 5개월 내에 토지 가격 협상을 시작하고 7개월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로 이번 합의각서에서 약속했습니다. 예. 하지만 검단 신도시 조성 원가는 3.3제곱미터당 600만 원에 이르는 등 비싼 편이어서 가격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스마트시티 조성 예정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조성 예정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세 감면 등 대출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요. 중앙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 등 아직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외투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확실하고 구체적이어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그 합의각서 체결 여부를 놓고 그 인천시 측에서 좀 추가적인 그 조건들을 내놓고 하다가 좀 무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까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합의 쪽으로는 물꼬가 트여 있지만 완전히 그 조성이 이제 확정되기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하면 또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문제입니다. 인천에 있었던 이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방안이 확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예. 현재 인천에 있는 해경본부는 국민안전처 소속인데요. 서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남북 긴장 관계 등을 고려해 해경본부는 인천에 남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요구입니다. 예. 해경본부는 내륙이 아닌 해상도시 인천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비비를 들여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앞서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법안과 예산은 인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자 정부가 예비비까지 투입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경본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자,
자, 오늘 소컨투데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 띄워드릴게요. 오늘 정말 완벽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